경찰 자체에서 모든 수사를 종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 의하면 이전에 강남경찰서 이런 사건도 있듯이 조폭과 연계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인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이 과정에서 돈이 왕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영장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검사의 직무거든요. 영장을 검토해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나 판사의 문제. 판사가 이게 형량이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제가 경하지 않게 중하지 않으니까 사건 종결해, 이런 것들도 은폐 축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범죄 은폐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기재 이런 것도 다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시할 주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제주사로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 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연방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지휘를 합니다. FBI 같은 데 같이 이렇게 데스크 포스를 해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휘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 이 검사,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데도 있습니다. 헌법에 검사의 지위를 명확하게 써놓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검사가 영장 어떤 청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의 집 들어가서 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이렇게 현행범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 영장 발부 자체도 법원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에요. 이 상권 분립이 사실상 검찰이 사실 행정조직에 속하긴 하지만 동시에 사법 권력에 해당할 법정에 보면 검사하고 이렇게 판사 또는 이렇게 변호사 이렇게 사법 시험에 통과하거나 해당되는 자격에 하는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경찰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증언자 빼놓고는 법을 특정 자격, 특정 어떤 위험물 취급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자격을 득한 사람만 된다는 거죠. 더구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판결하는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랄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고 판결을 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시민단체로서 언론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그 형량을 강제하거나 판사들이 그거 다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무원 자격이 아닌데 공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의견을 갖다 첨가할 수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해당되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안전의 자리에 살아서 기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법원에서 시청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의견 판사에게 얼마를 강요, 이게 이렇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심원 제도도 사실상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버젓이 이걸 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것도 만약에 배심원이 보면은 타인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만들거나 유업액이나 협박하거나 돈을 제시를 하거나 했을 때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전에 언론에서도 판사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경찰조차도 있더라, 그런 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인가 법정 공부도 없이 하거나 자격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뺏어버린 것이 그러면 검찰의 이제 이렇게 특정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권력자들을 수사하기가 이제 참 수사권이 없어졌으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사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 안에서 검사와 판사가 견제의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종돼서 이것은 권력 구조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에 이렇게 꼼수가 좀 헌법에 이렇게 지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신기하게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그렇죠,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에서 이탈했냐 그러면 그렇죠, 자유민 체제는 상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부분에 자유민 체제가 아닌 질서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이건 권력 자유민 체제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 체제는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서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인데 검사의 주견은 참 특이하게도 행정 권력이 임했을 때 사법 권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거기에 검사의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기소권인데 향후 다른 나라는 수사권까지도 기재를 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 헌법 개정에서 검사의 직위로 수사권까지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모든 법률을 갖다 무작위로 막 낼 때 대법원에서 신속 재판으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대법원에서 먼저 판단을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법이 마구 등록이 돼가지고 공표가 된 후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건강보건법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장 없이는 타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버젓이 들어가서 체포를 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체포하고 구속을 한다는. 아니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그때 타인과 똑같이 형사적인 문제든 뭐가 됐든 경범죄든 처벌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자치단체 장은 구속을 결정을 명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사법 권력, 법원의 권력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영장을 제시를 해야 돼. 영장 없이 일반 경찰관의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죠. 경찰보다 더 센 거죠.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나 사설 구급대원, 더구나 사설 구급대원 중고차에서 차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한 건당 얼마씩 받는데 많이 잡아놔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 아닙니까? 타인을 갖다가 남의 집 들어가 체포하거나 그다음에 사실상 체포고 구속하거나 휴대폰을 뺏으면 더욱더 그런데 변호사를 접견할 그리고 경찰에서 변호사를 갖다 접견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락을 못하게 하면 정신병원 가졌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되죠. 정신병원에 치료받거나 안 보거나 그 사람이 형사적인 문제나 경범죄 이런 걸 저지르면 그에 해당하게 똑같이 처벌하면 되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를 궁예냐고요. 그래서 판단하고 아무런 범죄를 하지 않고 살고 있네. 그러면 5천만 인구 한 사람의 정신 일정 이상 우선을 갖다가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타인을 갖다 정신감정을 갖다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의 정신감정에 해당하는가 하나 그러면 그 사람 다 사법 처리냐라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위, 우리나라 법률은 행위에 한 법률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조각성,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지 선법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행범 체포도 이렇게 형법상에 있어서 범죄 요건을 갖춰야지 선법 처리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체포 못합니다. 관련된 증거 동영상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경찰이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연구 측면에서는 중대한 자유민 체제 변경일 수 있다. 자유민 체제가 아닌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해당하느냐 그럼 아니다. 상권 분립이 깨졌다. 검사가 헌법상이었는데 지금 검사가 자칫하면 등기 공무원에 불과하는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더라도 경찰에 재수사를 하더라도 하든 말든 흐지부지해서 안 하더라도 문제 없다 그러면 사견 종결이고 그러면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도 마음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소를 할 만한 상황이다 안 하냐 그것도 검사의 권한인데 두 가지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민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뭐 경찰에 수사를 안 하거나 은폐 축소하거나 정윤규 사건도 그랬잖아요. 또는 뇌물받은 이렇게
강남 경찰서 사건도 있고, 이번 제주도에서도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허위 보고하고 사건 종결해 버렸고, 사건 종결이죠. 이게 살인 사건에 해당할 수도 있거나 실종 사건, 뭐 그것이 자살이든 아니든 간에 뭐가 됐든 사건을 멋대로 축소해 갖고 범죄를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요. 허위 공문서까지도 허위 사실을 갖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그거를 예전에는 검찰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할 때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지금은 이제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 자기도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원래 증거 수집은 누가 하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이제 경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은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해보면 안 되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하면 되겠다, 형사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뚜렷하고 해서 민사 이기면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형사를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저게 서울시의 38 기동대 문제도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헌법을 뚜렷이 위반하고 그냥, 아니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영장 없이 들어가가지고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주거 침입죄라는 형사적인 이런 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에겐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침입죄, 타인이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개방을 하고 그것을 돈을 가져온다, 이런 장면이 버젓이 이렇게, 너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남의 집에 있는 돈을 갖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절도죄가 되거나,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하면 이게 강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세무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세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이제 국세를 좀 누락하거나 해가지고 조설 포탈죄도 뭐가 됐다 이게 했다 그러면 법원에 먼저 청구를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법하거나 법원에 먼저 청구를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이렇게 강제 차압도 하고 압류도 하고, 우리 다 그래. 민간인들도 그 사람 돈 받아야 할 거 있으면 집안에 들어가서 나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너네 집 들어가서 근거 뒤질게 막 들어가, 이러지는 않아요. 법원에 청구해서 강제의 어떤 청산 이런 부분들 딱지도 붙이거나 압류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경매도 개시하거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헌법도 법이냐고, 당연히 법이죠. 형법보다 더 센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 그 행정법인 어떤 정신건강 보건법, 그것도 행정법인데요. 행정법보다 상위법이 형법이에요. 주거침입,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갖다 가져온 절도, 강도, 이렇게 손괴죄 이런 거 해당하는데 이걸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경찰관이 동반을 해가지고 119 없더니 들어가서 남의 집에 침입을 해도 영장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헌법을 뚜렷이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38 기동팀을 빨리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원에 이렇게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거라고 했을 때 임의적인 기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버젓이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남의 집도 따고 들어가서 금고를 이렇게 돈 가져온다.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헌법, 거기 행정법이 형법을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조직을 구성할 때 이런 것을 권한을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체제 안에서 법치주의란 말씀이죠. 법에 기초해서 누구나 시장 권한이라든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38 기동대 때면 대체 누가 그런 권력을 갖다 헌법을 위반한 채 또는 형법까지도 이기고 부여를 했느냐, 또는 이렇게 공모에게 어떤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웠던 경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경범죄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을 칼로 했다면 그러죠. 그 형사적인 문제로서 똑같이 남들과 가도 처벌하면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가도 서청시병에 감금한다. 그것은 판사가 그 구속을 결정할 일이고, 그 사람 휴대폰도 뺏는다. 그다음에 거기서 못 나오게 한다. 이거 구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해당하게 하거나 주의 조치를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자. 우리나라
강력 사건이 한 해 5만 건 이상 일어나는데 그거 다 궁행 아닌 이상 모르죠. 네네.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런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환기를 주고 이렇게 범죄다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범죄를 했을 때 우리나라 행위한 법률이거든요. 범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그 구성 요건에 해당했을 때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행범도 아닌데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신건강 문제 있다 아무리 돈 따라가서 시장이 명령을 했다 했을 때 이거 우리나라 자유민체제 아닌 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의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게 자유민체제는 상권분립이고 그런데 이거 상권분립 완전히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저는 법률 연구 차원에서는 이건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한 거죠. 상식적으로 상식과는 좀 반하는 이런 법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헌법소원도 내가 3건을 갖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 각하를 다 시켰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다 우리나라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법률상에 있어서 법률적인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못하냐라는 것이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뚜렷하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인데 자유민체는 상권분립에 해당하고요. 근데 상권분립을 다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체제의 권력구조 변경, 이게 체제 변경까지도 우리가 속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죠, 솔직히. 왜 이렇게 이상한 법률들이 막 제정이 되는가. 대부분의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이런 법률을 없애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조금 더 이상하게 변경을 시켜버리면 계속 존치를 하더라. 정신건강보험법도 이렇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그냥 존속을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이거는 강제성을 떼야 된다. 해당되는 법률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 강제적인 유죄 선고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함부로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법을 갖다가 또 별로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딱 교묘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이 계속 존치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과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이 없이는 이건 어렵다. 권고만으로는. 검찰도 경찰의 불법을 인지를 할 수가 없죠.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검사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불법성을 인지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사권은 없지만 사건을 인지했잖아요. 그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보냐면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 검사가 고소권이 없느냐.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 했을 때 있다.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여러 달을 요구하는 공소제기를 기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경찰의 주요 비리 사실을 언론에 하거나 아니면 검사에게 했을 때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보완서를 요구를 하곤 할 수 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었을 때 이것을 형사재판을 열어달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기가 증거도 다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그 기초로 형사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검사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형사소송을 시작. 검사가 그렇죠. 이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든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사건을 덮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형사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또는 민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형사를 통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이 사건 없다 그래도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당신 이러면 이렇게 형사를 이렇게 기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이렇게 수사를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공소 이렇게 영장이 올라오면 그걸 검토를 해갖고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수사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 수사권을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헌법사령에서는 다 가진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누가 이제 견제하느냐의 문제인데, 견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죠? 견제할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 또 경찰도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범죄를 갖다가 캐치를 해야 될 거. 근데 누가 그것을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견제,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에 견제하던 그 균형이라는 점에서는 뚜렷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법률로 바뀌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느냐, 그럼 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왜 이런 법률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식당 권리금 같은 것도 그래요. 식당 권리금 같은 것도 아니 이게 식당 권리금이 이재용 재산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여기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회장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 돈 정의선 회장 대장 이게 이쪽에 나눠줘, 타인에게 나눠,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남의 어떤 식당 권리금은 건물인데, 식당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 내 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사고 팔아요. 야, 너 이게 내가 식당 들어왔는데 1억 내, 그런 게 다 그걸 나한테 인정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서류에 사인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내 끼인데 왜 니네끼리 서로 사고 팔아? 그러면 타인의 자동차를 리스를 했다, 사무실도 리스를 했다, 내가 사고 팔 수 있네? 그렇죠. 내게 아닌데 사고 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공익 부분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 자기 거죠.